활 못 쏘는 활꾼. 오늘은 활 못 쏘는 활꾼 이야기 하나 해볼까? 활도 못 쏘는 게 무슨 활꾼이냐고? 그러게.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 옛날에 웬 총각이 살았는데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어. 왜 장가를 못 갔는고 하니 하도 가난해서 그래.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바쁜 터에 무슨 살림 미천이 있어야 장가를 가든 말든 할 것 아닌가? 하루는 이 총각이 서울 구경이나 하겠다고 집을 나섰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아봐야 평생 가난뱅이 신세도 면하지 못하고 떡거머리 총각으로 늙어 죽을 판이라 늙기 전에 서울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 나선 거지. 그래서 털레털레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 길가에 낡은 활과 부러진 화살이 떨어져 있겠지. 그걸 주웠어. 활은 어깨에 척 둘러매고 부러진 화살은 어찌어찌 실로 동여매어 가지고 허리춤에 턱 찔러놓고 갔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가다 보니 이번에는 길가에 죽은 참새 2마리가 떨어져 있어. 길 가다가 시장하면 구워 먹겠다고 그놈을 주워서 화살에 척 끼워가지고 갔지. 그렇게 해서 서울에 다 갔는데 서울 장안을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쳐다보고 수군덕수군덕 해.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두들 한다는 소리가 캬, 굉장한 활꾼이로군. 화살 하나에 참새 2마리를 잡다니 말이야. 하거든. 죽은 참새 2마리를 화살 하나에 끼워가지고 다니니까 그걸 활로 잡은 줄 알고 그러는 거지. 구태여 그게 아니라고 외고 다니기도 못하고 해서 그냥 아무 말 않고 있으니까 그게 소문이 돼서 온 장안에 다 퍼졌어. 웬 시골 사람이 화살 하나로 새를 2마리나 잡았다고 말이야. 그런데 마침 그때 임금님이 사는 대궐에서 큰일이 났어. 하나밖에 없는 임금님 딸이 병이 나서 다 죽게 됐거든. 온 나라의 용환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러다 진맥을 해봤지만 아무도 몰라. 무슨 병인지도 모른단 말이지. 그런데 대궐 뒤뜰에 있는 100년 묵은 오동나무에 얼마 전부터 밤마다 부엉이란 놈이 와서 부엉부엉 하고 울고 가더래. 그러고 나서 임금님 딸이 병이 났단 말이지. 그래서 임금님이 의원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활 잘 쏘는 사람을 불러다가 부엉이를 쏘아잡게 했지. 그런데 내로라 하는 활꾼들도 그놈의 부엉이를 못 잡아. 그도 그럴 것이 깜깜한 밤중에 까마득한 오동나무 꼭대기에 숨어있는 놈을 활로 쏜대야 무슨 수로 어떻게 맞춰? 뭐가 보여야 겨냥을 하든지 쏘든지 하지. 그래서 임금님이 걱정이 늘어졌는데 마침 용한 활꾼이 서울 장안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지 뭐야. 그러니 임금님이 당장 사람을 보내 이 총각을 대궐로 불러들였어. 총각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임금님 앞에 불려갔지. 내가 화살 하나로 새 2마리를 쏘아 마치는 용한 재주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불렀느니라. 오늘 밤 뒤뜰 오동나무에 부엉이가 날아들 것인즉 내 솜씨로 그 부엉이를 쏘아 마치도록 하여라. 총각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거 참
큰일이 나도 예사로 난 게 아닐세 그려. 30평생 호미 들고 농사 짓는 일만 했지. 활이라고는 이번에 길에서 주운 것을 난생 처음 만져본 형편인데 무슨 수로 깜깜한 밤중에 부엉이를 쏘아 맞춰. 겨냥은 그만두고 시위를 어떻게 당기는지 알아야 화를 쏠 것 아닌가? 그렇다고 소문이 짜게 난 판국에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아주 딱한 처지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빠져나갈 궁리가 없으니까 이 총각이 그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큰 소리를 쳤어. 임금님 염려 마십시오. 제 솜씨로 오늘 밤에 틀림없이 그놈 왼 눈을 쏘아 마치겠습니다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긴 했는데 뭐 뾰족한 수가 있어야지.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저 밤이 될 때까지 오동나무 밑에서 활을 들고 가만히 서 있었어.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궁리하다 보니 좋은 생각이 번개같이 떠오르지 뭐야. 어떻게든 부엉이만 잡으면 됐지 그놈의 것을 꼭 활로 쏘아 잡으라는 법이 없잖아.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총각이 옷을 훌훌 벗고는 맨살에다 온통 새카맣게 먹칠을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부엉이가 날아든다는 오동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딱 붙어서 매달려 있었지.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다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밤이 이슥해지니까 어디서 부엉이 한 마리가 푸덕푸덕 날아오르더니 바로 총각 옆에 턱 앉는단 말이지. 부엉이는 총각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걸 모르고 온몸에 새카맣게 먹물을 칠해놨으니까 부엉이 아니라 부엉이 할아버지라도 못 알아볼 것 아니야. 부엉이가 마음을 턱 놓고 있는 사이에 총각이 얼른 부엉이를 덮쳤어. 꼼짝도 못하게 단단히 잡아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틈에 부엉이가 숨이 막혀서 죽었어. 죽은 부엉이 왼눈에다가 화살을 박아서 나무 밑에 던져놨지. 그래놓고 몸을 씻고 옷을 입고 들어와서 시치미를 뚝 떼고 잠을 잤어. 이튿날 아침에 임금님과 대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 하고 뒤뜰에 나와보니 아니나 다를까 부엉이가 왼눈에 화살을 맞고 죽어 있거든. 모두들 무릎을 치며 탐복을 하지 뭐야. 캬, 참으로 용한 재주로군.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명궁일세. 임금님도 좋아라 하면서 당장 이 총각을 사위로 삼았어. 총각이 아니었으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을 터인데 총각 덕분에 살았다고 말이야. 이래서 총각은 참 팔자가 폈지. 임금님 딸을 아내로 맞아 대궐 안에 살림을 차리고 참 재미나게 잘 살았어. 그런데 살다 보니 또 딱한 일이 생기네. 나라에서 활쏘기 대회를 한다고 그러지. 활쏘기 대회를 한다고 온 나라에서 활꾼들이 모여드는데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명궁이라고 소문난 이 사람이 안 나간 데서야 말이 되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떠다미는데 어째? 할 수 없이 활을 둘러매고 나갔지. 나가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활을 쏘는 것을 보니 기가 콱 질려. 모두들 몇백 걸음 밖에서 관역을 한복판에 싱싱 날아가 박힌단 말이야. 저는 뭐 활대를 어떻게 들고 어떻게 겨냥하는지도 모르니 기가 질릴 밖에. 모두들 활을 다 쏘고
드디어 이 사람 차례가 됐어. 이 사람이 활을 들고 나가서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그냥 활 시위만 잔뜩 당기고 가만히 서 있어. 어떻게 쏘는지 알아야 쏘든지 말든지 하지.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보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활 시위를 놓지 않는단 말이야. 한나절 동안 그러고 서 있으니 옆에 있던 사람이 답답해서 여보시오, 어서 활 쏘지 않고 뭐하고 있어? 하고 팔을 툭 건드렸어. 그 바람에 화살이 시위를 떠나 휙 날아가네. 날아가서 어디로 갔는고 하니 이게 관역 쪽으로 안 가고 하늘 위로 날아갔어. 그런데 마침 그때 하늘에 솔개 2마리가 날아가고 있었거든. 화살이 용하게도 그중 한 마리를 맞춰 떨어뜨렸지. 그것도 아주 신통하게 왼눈을 딱 맞췄단 말이야.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딱 벌리고 감탄을 하는데 정작 활을 쏜 사람은 옆에서 참견하는 사람 때문에 일을 다 그르쳤네 그려. 가만히 두었으면 2마리를 한꺼번에 맞췄을 텐데 옆에서 팔을 건드리는 바람에 한 마리밖에 못 맞췄잖소. 내 이제 다시는 활을 안 쏠 테요. 하고 투덜거리더라네. 그 뒤로 참 다시는 활을 안 쏘더라는군. 왜 안 쏘았느냐고? 쏠 줄 알아야 쏠 것 아니야. 이게 다 활 못 쏘는 활꾼 이야기였어.